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철학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흉곽 출구 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는 병이죠. 예, 목 디스크하고 아주 매우 유사해요.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불편함 혹은 통증을 줄여주고 제거하고 유지시키는 쪽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일단은 불편한 것부터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모인 그런 조그마한 학회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실 건 뭐냐면 명확하게 어떤 이 병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흉곽 출구 증후군 신드롬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죠. 근데 그만큼 증상 자체가 목 디스크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혹은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죠. 예, 손이 저린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하고도 매우 유사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거 뭐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 병,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그 은근히 사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잠시 좀 가라앉았다가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원인이나 뭐 이유가 좀 발생되고 뭐 그러면 다시 또 그 증상이 또 심해져 가지고 계속 불편해지고 불편한 기간이 또 한참 진행되다가 또 다시 또 괜찮아졌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아프죠. 계속 아프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겪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겪어보신 분 혹은 지금 겪고 계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가는 병원마다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치료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치료를 받으면 돼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도 저희 학회 치료법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한 치료 재현성이 그러니까 치료율이라고 합니다. 치료율이 아주 만성적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보통 70%에서 75% 정도의 리서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을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70명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개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전도가 있다는 거죠. 그 호전이 되는 정도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이 왜 나왔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세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적인 문제로 팔로 내려가는 신경 어느 특정 부위에서 약간씩 눌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목에서 눌리면 목 디스크지만 이거는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흉곽 출구 증후군을 겪는 분의 목 사진을 찍어보면 목의 퇴행성 변화로 이 foraminal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경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소견이 보이시는 선생님들도 환자분들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어쨌든지 간에 뭐가 원인이든지 간에 확실한 거 뭐냐면 신경이 걸리적거리는 그런 병은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회 뿐만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꼭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정말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 소위 아주 치명적인 뭐 어떤 그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그뭐 심장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근골격계 질환에서는요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증상은 뚜렷하게 개선이 돼요. 일단 흉곽 출구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렬을 기본적으로 항상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라고 해요. 아마 꾸부정할 수도 있고요. 꾸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서 뭔가 이유가 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정렬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 점 참고하시고, 그러나 이 충각 출구 증후군으로 현재 한참 고생 중이신 분에게는요, 정렬을 잡아준다고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 증상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으면은 모든 환자에게 정렬을, 그러니까 소위 흔히 얘기하는 도수 치료 중에서도 좀 치료를 좀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정렬인데요. 그것만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렬, 소위 도수 치료를 안 받아본 환자가 없을 거야, 아마 이것 때문에. 예, 그런데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 그 하나만 가지고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점 참고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가라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없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막연히 그냥 아픈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그렇게 연구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신경과 근육, 그 다음에 벨셀, 그러니까 혈관계, 이 세 가지의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편함과 통증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생리학적인 접근 공부를 통해서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치료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타겟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팔절이면 어깨부터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보자고요. 이쪽 팔, 요 밑에 팔, 요 손 쪽.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많이 자래요? 2번. 이 주변이 많이, 여기 주변이 많이 자래요. 여기까지 가진 않고. 거기까지 가긴 가는데. 손목하고 팔꿈치. 이렇게. 쫙 펴봐요. 쫙 피우고 계세요. 이거 한번 펴봐요. 피우고 계세요. 내가 꽉 누를 거거든. 그렇죠. 자, 이건 기초적인 신경에 대한 그 검사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 검사, 뭐 감각신경 검사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그 목 있죠? 목에 근육 절개술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팔꿈치에 요거 잠깐 끄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양의학,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라고 하죠. 예, 서양의학, 동양의학 그렇게 가리는 것도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웃긴데, 왜냐하면 모든 의학은 근거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건 의학이 아니죠. 그냥 대체의학으로, 요법으로 봐도 됩니다. 이분은 지금 뭘 하셨냐면, 여기를 싹 까보잖아요. 사실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중요한 근육이, 그럼 보시기에 지금 바로 요 근육인데, 요 근육, 그다음에 이 뼈, 아이고 이거 다 빼고 한번 해보죠. 뭐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 뼈, 쇄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근육, 첫 번째 갈비, 그 다음에 여기 요 근육, 이런 식으로 싹 보시면, 여기 보면 공간이 하나 있지. 이런 요 주변 어디로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요 어디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유추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이 공간이, 여기 보면 이 노란 거 있죠. 이런 노란 것들, 이런 것들이 신경이에요. 근데 신경이 그 어느 부분에서 눌린다라고 의심을 하는 병이 바로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그 목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목 디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근육에 대해, 이 근육하고 중사각근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사각근이라는 근육하고 요건 이 두 개 근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누르지 않나 싶어서 여기 수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뭐 내시경으로 약간 열어주는 수술하셨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뒤집어서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여기 팔꿈치 뒤에 여기 안쪽인데요. 여기가 여러분 모서리에 왜 팔꿈치 잘못 찌면 손가락 찡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게 이 신경이에요. 예, 이 신경. 요거를 약간 이동해 주는 그런 수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예. 죽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이게 아주 오랜 기간 스물스물 그냥 항상 괴로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계셨던 분이신데, 좀 들어볼까요? 뭐라는지? 회의실 같은 데서 필기를 해도 쫙 통증이 와요. 바로. 네.
팔꿈치 같은 것도 그렇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다가 앉아서 일을 하고 시간이 오래 가기 시작하면 이제 팔하고 등 쪽이랑 턱 쪽이 오면서 힘들어져요. 매일 멀쩡하다가도 아침에 이렇게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노트 필기 시작하면 여기가 손목이 찬데 다니니까 그때부터 막 느낌이 싸하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보고 싶으시면은 요 유튜브 올린 영상 하단에다가 이 사이트 원본 영상이 있는 데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30분 넘게 적용된 거라서 지루하지만 중간중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거 설명하는 내용인데 넘어가고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겁니다. 편집을 안 하고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뭔가를 합니다. 저희 학회의 치료 접근은요, 일단은 원인이 뭐든지 간에 증상을 가라앉혀 놓고, 증상이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학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 원인의 전문 분야가 있죠. 그 전문 분야에서 원인을 알아내고, 원인을 처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라도 계속 통증과 불편함을 조절해주자가 저희 학회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실 건 뭐냐면 통증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이 여러분 가라앉고 호전이 되잖아요. 호전이 되면 그 상태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부가 빨리 가라앉아요. 이건 또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 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주 그냥 몸이 떡이 될 정도로 좀 힘든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안색이 뭐 엉망이네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더 이상하네. 자, 조금씩 넘겨볼까요, 이제? 자, 이걸 하나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는 부위의 신경을 건드려 주고 있는데 최말단 부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덜해진 것 같아? 덜해진 것 같은 게 덜해졌을 텐데. 디스탈, 이런 경우에 디스탈부터 치면, 자, 이분은 팔꿈치 쪽이 가장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손목 쪽을 건드렸는데 이분이 편안해져요, 조금. 이거는 이제 몸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원리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달리고 그 다음에 또 가요. 요번엔 또 다른 데를 해요. 요 부분도 신경을 건드리는 부위입니다. 요 부분도 신경을 건드리는 부위인데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환자가 아주 고통스럽지는 않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는데 요걸 하고 나면 베셀 펑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혈류가 좀 증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시행해보고 검사로 비포 애프터로 확인했을 때 혈행 흐름을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접근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저 부위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픈 부위를 건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요? 괜히 왔다 싶죠?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왔던 진단명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 진단 받으시는 분이. 자, 그냥 넘어가죠. 뭐 다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죠. 아무튼 또 괜찮아져요. 좀 더 괜찮아진 상태가 됐고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기고요. 중간중간 보죠. 여러 부위를 제가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의 피드백,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넘길게요, 이제. 자, 그 다음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하셨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자분들이 아픈데 안 아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여?
여기 마이크가 없어 잘 안 들려. 네. 여기 어때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주 선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 질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회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확정적으로 지금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치료가 잘 되는 거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굉장히 단시간 내로 가라앉는 호전도를 보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다라는 거. 그 반대로 얘기하면 건드려도 약을 먹어도 안 낫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치료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굉장히 신기해할 정도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또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질질 좀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무편집으로 그냥 다 올려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몸 속에서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 뇌에서 통증을 느낄 때 아주 혼돈과 혼란 상태, 소위 그걸 저희는 릴레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릴레이 과정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저희 학회에서 지금 최근에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특히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에게 지금 소위 혼란스럽고 아주 뇌를 혼란시켜주는 그런 이런 그 접근을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법으로 지금 뽑아보고 있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하게 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플러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요 통증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또 이 영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좀 도움이 되실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 학회 선생님들에게 접근법을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도수 치료만 하지 말고 몸이 뭐 기울었어요, 가슴이 뭐 오그라들었어요,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조절해서 불편한 걸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정렬을 봐라라고 제가 이제 권하는 차원에서 치료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주고. 없어야죠. 네, 자 한번 움직여보고 어떤가 봐요. 그렇죠. 마음에 들죠.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뭐 한두 번의 케이스가 아니고 워낙에 여러 번의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했을 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지금 환자분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선이죠. 그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을 워낙에 많이 들어봤고 또 그게 또 그걸 재현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제가 이게 긴장하고 두구두구두구두 이런 식이죠. 두구두구두구두 결과 들을 때까지 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제 좋아질 걸 기대했고 예측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음 거 한번 보죠. 여기도 이제 같은 동일한 레벨의 신경입니다. 이건 이제 주신경. 우리가 오늘 공격을 이분에게 치료를 해야될 가장 주된 부위를 건드려주는 방법인데요. 자, 요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기신경 치료라는 영역은
막연히 자극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자극을 줄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어떤 자극으로 주느냐 더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스테이지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어떤 시점이냐, 염증기냐, 회복기냐, 회복 후에 지금 재활기냐, 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해야지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가장 좋은 치료기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의 몸에 쓰서 치료되는 그 시스템이 망가졌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정렬도 보고, 이건 이제 저희는 물리치료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적 입장에서 정렬도 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나도 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해줘요. 해주고 나서 하기 전에 딱 한 군데만 제가 더 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피드백을 안 했네요. 지금 저 팔에는 현재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손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목 주변,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인데요. 수술한 부위인데 이 부위에 대해서 공략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팔에 이제 자극이 들어가면 저렇게 탁탁탁탁 뛰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거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편집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말을 너무 버벅거리네요, 제가. 자, 수고하셨고, 얘도 지금 제가 껐어요. 팔을 좀 움직여 보았던가. 편안합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분이 치료 후에 즉각적으로 그 통증이 좀 호전이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가면서 돈 내고 나갈 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를 병원에 잡아두고 있었어요. 잡아두고 있으면서 상태를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의 주인공도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의 주인공이 자기인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 거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피드백을 일정 시간을 좀 두고 피드백을 해본 겁니다. 했을 때 양호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4년 동안 통증에 노출됐고 통증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학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 통증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요 통증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 통증의 깊이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통증은 빨리 해결하는 게 진짜 장땡입니다. 예. 노출되면 될수록 안 좋아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4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1회 치료 때는. 그러나 2번, 3번, 4번 반복하면 할수록 즉 지속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한 번 치료하고 2주 정도를 버티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부터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치료할 때 치료 프레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주를 넘겨도 괜찮다. 그러면 2달 뒤에 오세요. 3달 뒤에 오세요. 가지고 관찰을 하고 드디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좀 올바른 모습,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누를 만한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아무튼 조심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처치들, 운동 뭐를 포함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걸 추천을 하고 합니다. 그래야지 살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 여러분, 흉곽충골근육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기신경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프고 덜 아픈 게 유지가 돼야지 돼요. 예, 왜냐하면 흉곽출구증후군은 지금 명확한 약이 없어요. 예, 수술도 솔직히 수술 후에 결과가 좋다. 이게 재현성 100%라고 보자고요. 모든 사람을 수술했는데 모두 다 좋아진다. 그럼 수술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분처럼. 예, 그러니까 재현성 면에서 100%라는 치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치료를 하든지 좋으니까 빨리 아픈 거 불편한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 내가 너무 횡설수설 하는데요. 감사합니다.